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당선 이후의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공유식입니다. 네, 소위들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쓰죠. 양안 관계는 뭘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대만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만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해협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해협 양안, 해협의 양쪽 사이드를 두고 양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협 양안인데 그것을 줄여서 양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만과 중국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이 양안 관계란 건 사실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건국이 되고 그 전까지 있었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건너오면서부터 양안 관계가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이 분열국가로 분단국가로 남게 되면서부터 양안 관계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남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지구상에 몇 개 안 되는 분단국가라고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는 1949년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오는데요. 그러니까 49년부터 79년,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양안 관계가 이제 서로 대치되는 군사 대치기였고요. 그래서 58년에 이제 금문도라는 건 여기 지혜도에서 보듯이 사실 중국에 바로 바짝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대만 영토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격전이 일어날 정도로 군사적인 대치가 있었고,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그런 무력 통일을 이제 중국에서 꾀하는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가 이제 79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9년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부터 이제 서로가 이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대만에 대한 그런 정책을 조금씩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동포에 고하는 편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당장은 선불 정책이라고 해서 담판도 접촉도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1990년에는 아예 중국과 대만이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는 와중에서 서로가 반정치기구, 반민관 반정치기구인 해협회와 회기회를 설치해가지고 실질적인 정부 간의 대화를 추진하죠. 그러면서 대만도 이제 국토통일강령을 발표하고,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이제 정치적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한다라는 92년의 합의, 9월 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92년의 합의를 도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99년까지는 엄청난 교류가 일어나면서 대만에서 아주 중국의 열풍이 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민진당, 대만의 야당이었던 민진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중국이 이제 민진당과는 절대 교류를 안 한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첫 번째 교류 중단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진당은 가능한 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그런 당이에요. 대만 독립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나서 중화민국도 정확히 말하면 대만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분열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지방정부다. 말 안 되는 지방정부일 뿐이고, 그리고 그 민진당은 독립을 꾀하기 때문에 절대 접촉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교류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 문화, 민간 교류는 계속해야 되죠. 이 당시 이제 반국가분열법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시도나 외세비 개입이 있을 시는 비평화적 수단도 불사한다. 결국 무력도 불사한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사실은 이것은 중국이 이전부터도 계속
천명해왔던 것인데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민진당도 압박하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나는 후진타오가 당시 이 정도의 그런 결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대내적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국민당이 재집권을 해요. 그래서 이제 16년까지 한번 재선까지 해서 마잉주가 되면서 이때부터 마잉주는 지월 공식 92년의 합의,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는 합의를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하나의 중국인가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각자 다르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전제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교류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마잉주의 심산물 정책, 통일도 독립도 무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 동원하지 않는다. 독립도 얘기 안 할 거고 통일도 얘기 안 하고 서로가 무력 대치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신산불적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에 이제 중국과 대만이 이 당시만 해도 직접 항로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홍콩이나 제3지역을 통해 갔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제 개통을 하죠. 직접 개통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대삼통이라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갔고, 2010년에는 양안 공동시장을 하나의 목표로 하는 ECFA 경제협력,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라고 합니다. 일종의 FTA인데 FTA로 가는 하나의 기본 협정, 몇 가지만 급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하나 해나가자라는 것이 ECF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2014년에 서비스 무역 협정을 국민당이 강행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진당과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불만을 갖고 그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정부 청사 점령을 시도하는 등의 그런 대규모 집회 시위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태영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태영화 학생 운동이라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ECFA는 스톱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돼서 민진당이 다시 재집권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양안 간은 민간 교류만 이어지고 정치적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 차이잉원이 당선되고 재집권에서는 민진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완전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최근에 92년의 합의에 대해서는 그런 92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표현으로만 만들고 그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 청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과거 국민당의 색채를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적인 것들을 지우려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적인 것을 강조하고, 즉, 디차이니제이션, 중국에서 벗어나서 타이와니제이션, 대만화로 가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민진당의 이 시기에 이제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당시 먼저 집권했던 민진당의 전수비엔 대통령 때도 전통대로 했었지만 차이잉원 때는 그 당시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회는 장악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국회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대만의 국제적 그런 활동 공간을 이 마잉주 정권 때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가지고 WHA에 어느 정도 업적부터 가입을 하고 외교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 외교 휴전도 이제 외쳤었는데 민진당 되면서는 휴전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내세웠던 것이 이제 대만의 그런 수교국들이 이 마잉주 때는 20개까지 유지되고 있었는데 20개 국가로. 그런데 이 차이잉원 정권이 4년 지날 때 지나고 지금 재집권할 때 지금 현재 15개 국가밖에 안 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들어와서 아하 이런 나라야 이 정도 된 나라도 였구나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이런 나라도 있었어? 라는 그런 나라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홍콩 사태와 코로나 사태 덕분에 반중 정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민진당의 그런 어느 정도 책략상 반중과 친중의 그런 모드로 이제
이제 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정치색을 이제 정치 판도를 이제 이끌어 나갔는데 사실은 이 올 초에 있었던 선거에서 원래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국민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홍콩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대만에서 그 완전한 반중 정서, 국민진당이 그걸 이용했죠. 홍콩의 현재는 대만의 미래다. 중국의 일국양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사실은 92년대 합의는 상당히 모호하고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런 회색지대를 적절히 설정한 합의였는데 그 회색지대를 아예 민진당은 없애버리고 일국양제와 92년도의 합의를 거의 등호 똑같이 놓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국민당도 그것을, 국민당이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도 강한 정책을 피면서 그것을 이제 국민당의 그런 회색지대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벌어지니까 대만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민진당한테 선거가 확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올 초에 번지면서 그것이 완전히 코로나 사태도 대만이 물론 방역을 잘했어요. 부총통, 우리나라는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이번에 바뀌었지만 부통령이 원래 사스 때 2000년대 초반에 사스 때 질병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본부장 역할했던 사람이라 의사 출신이고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마쿠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있고 또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그것이 번지니까 아예 이 반중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막아버렸죠. 그것이 국민 내에서 통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중 정서가 계속되는 그런 하나의 촉매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양안 관계가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을 겪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안 좋은가?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에요. 특히 92년도에 그런 합의, 지월 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시가 이제 합의라는 뜻인데, 하나의, 이 92년에 했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합의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하나의 중국은 무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근데 대만은 중국의 지방정부이다. 그래서 대만은 92년도 합의를 인정해야 된다. 너는 우리가 지방정부인 거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만은 좀 더 달라요. 대만은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 입장이 달라요. 국민당은, 그래, 맞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동의해. 92년도에 확실히 그게 있었지. 그런데 하나의 중국은 앞으로의 중국, 혹은 추상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중국의 주인이 꼭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니고 우리 중화민국일 수도 있어. 어떻게 따지면 좀 원조 논쟁이죠. 내가 원조야. 내가 원조인데 지금 힘이 없을 뿐이야. 라는 게 대만의 주장이고.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 한번 중국이라는 자리를 놓고 경쟁해보자. 라는 외침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린오는 소리 하지 마. 이미 우리가 중국 자리를 차지한 지가 벌써 70년이 돼가는데, 7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민진당은 여기에서 지월공실 92년 합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하나의 중국이야. 우린 그런 거 없어. 대만과 중국은 서로 상관없는 나라야. 그리고 나라 대 나라도 동등한 관계로서 인정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민진당 정부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놓고 서로가 이제 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국양제에 대한 것입니다. 일국양제는 이제 홍콩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됐는데, 사실 홍콩에서 이제 97년에 홍콩이 반환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그 전에 등소평이 80년대에 이제 홍콩이 반환됐을 때 우리는 홍콩에 대해서 이걸 무조건 그냥 먹을 것 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에 원래 있던 시장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놔둘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50년 동안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일국양제, 한 나라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은 두 개를 다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일국양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특별행정구로서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통일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만에 대해서도 홍콩이 하나의 이제 가장 가까운 목표였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대만의 통일입니다. 그 대만의 통일을 위해서 대만에도 이것을 내가 되겠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만도 일국양제만 받아들이면 뭐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심지어 군대도 있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니들이 알아지키게도 해줄 테니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그것만 인정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타협이 가능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중화인민공화국만 인정해라. 그 밑에 대만 성이란 것만 인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자치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상관없습니다. 국민당도 내가 원조 중국이다라고 하는 거지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언젠가 거기에 합쳐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민진당이 가서 그렇게 국민당에 대해서 국민당이 계속 그렇게 대만을 팔아먹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국양제에서 반대해요. 그래서 일국양부, 두 나라의 한 나라의 두 정부, 서로가 동등한 정체다,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국양부라고 해서 이미 이거는 일고량부라고 해서 일고양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장경국이 80년대 이미 내세웠던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 사태가 되면서 대만 내에서도 일국양제 같은 소리 한다. 홍콩 저렇게 되는 거 우리가 중국의 일국 지오월공술 92년에 합의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민진당이 얘기했고 그것이 많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반감이 강해지면서 일국양제에 대해서 대만 내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92년도의 합의는 사실은 상당히 모호한 공간이 있는데 일국양제가 강화해지고 홍콩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모호 공간이 아예 없어졌다. 회색지대가 하나도 없어졌다. 선택의 여지가 대만의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력 사용 문제예요. 중국은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무역, 비평화적 수단,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쨌거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세 가지의 상황을 이제 둬요. 대만 문제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지금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우리는 대만공화국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평화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 불사한다. 또 하나, 대만이 통일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통일협상을 하는데 니들이 일부러 질질 끈다. 이런 경우는 무력을 사용한다. 할 수도 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외세가 개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미국이 계속 대만한테 지금 무기도 팔아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껄끄럽습니다. 무력을 사용한다 해도 원래는 중국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쉽게 못하죠. 미국이라는 그런 균형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통일협상이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중국이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은 데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안보 의사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미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안 관계가 사실은 이제 평행선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일관되지만 또 나름대로의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 정책은 일관돼요. 하나의 중국의 원칙, 일국양제, 무력 사용도 불사. 하지만
시진핑의 현재 권력 구조상 대외 정책 자체가 이제 경성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중국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진핑 올라오고 나서 항상 일종의 중진국의 함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큰 경제체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옛날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외 관계는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오히려 탈중 국가 대만화, 아까 얘기한 디차이니제이션 그리고 타이와니제이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더 빨리 더 접수하고 싶은데 홍콩, 마카오 접수한 다음에 21세기 문제는 대만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또 그래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대외 관계에서의 미국과의 그런 충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국토의 완전한 통일이거든요. 중국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핵심이 국가 주권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만은 거꾸로 자꾸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 문제가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불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더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최근 들어서 미중이 계속 경쟁과 갈등으로 이루어지니까 미국이 대만을 더 적극적으로 카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대만 입장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갖고 있을까? 중국의 압박이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진당 집권 이후부터는 더더욱 세지죠. 외교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수교국가에서 20개에서 수교국가가 15개로 줄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을 갖고 있으면서 또 회유적인 부분을 가요. 경제적으로 대만의 대외 경제의 길을 막아놨죠. 특히 RCEP나 그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활동에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고 AIIB나 이런 데도 못 참여했거든요. 중국의 1대1로에 전혀 참여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또 대만 내부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중국으로 오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라고 해서 회유를 해요. 그런 형태의 경제적으로는 회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회유를 하고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합니다. 지금 근해에서 계속 여러 가지 비행 훈련을 하면서 일부러 대만이 정해놓은 방공 식별구역이나 공해 같은 데를 계속 침범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랑 갈등이 생기면서 최근 1, 2년 동안 더더욱 자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침범하면서 군사적인 그런 압박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만 내부에서 일관된 그런 대만 독립이냐 아니면 중국과 잘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일관된 게 아니라 서로가 아주 완전히 갈등이 나뉘어 있어요. 국민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근데 사실 중국과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지내려면 반중 정서가 있으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반중 정서가 점점 심해져요. 아까 얘기한 홍콩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대만 기업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만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있습니다. 거의 상해에는 타이상, 그걸 이제 중국 내 대만 기업이면 타이상, 대만서 간 기업, 대만 기업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만 상해에만 20만 명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해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볼모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익이 과연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대만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처지를 알게 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우한에 있는 대만 사람들을 이제 수송기로 빨리 데려오는 과정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 충돌, 주체 문제, 대만 정부가 주체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보내는 거냐 이런 주체 문제 갖고도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일이 지체되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중국과 대만만 있으면 좋은데 결국 국제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중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 무력 압박에 대해서 대만이 필요한 건 결국은 미국의 그런 보호우산이에요. 보호산. 미국의 우산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에는 대만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대만 해협에서 일종의 대만이 무력 충돌이 있을 시에는 미국도 꼭 도의적인 책임상 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말하는 대만관계법, 유사시 대만 문제 개입할 법적 근거 마련합니다. 이것이 트럼프 이전까지의 일종의 대만 정책이었고 이것은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도 팔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트럼프 시기에는 그것이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해지 갑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대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안보 우산을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강화해서 트럼프 이 임기 동안 4년 동안 9차례나 무기 수출했다고 해요. 보통 한 2년에 한 번꼴로 무기가 이제 로테이션 될 때만 했었는데 이때는 4년 내에 1년에 2번씩 무기를 수출합니다. 2018년에는 대만 여행법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대만 방문을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공무 방문을 할 수 있게 하고 대만의 무기 판매를 정례화하는 대만 보증법 같은 겁니다. 또 여기 PPT에는 없지만 대만에 있는 미국 대표부의 경비를 미 해병대가 지키는 걸로. 사실 제대로 지키게 하겠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미국의 정식 군인이 79년에 미국을 주둔했던 미군이 대만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현역 군인이 이제 대만 땅의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시기는 이만큼 중국에 대해서 대만을 가지고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던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공식적으로는 관망했지만 특히 민진당 성향의 민간단체들은 도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중국 공세 덕분에 대만이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아마 기사에도 나왔을 거예요. 영국 기사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의 여론조사가 나온 유일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아까 얘기한 홍콩 사태 때문에 이제 반중 정서가 고조된다가 대만이 중국을 제대로 자극했고 대만은 그 반사이익을 얻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쩔쩔매는 통해서 미국의 그런 비호화에 여러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군사협력도 많이 강하고 미국이란 보호막이 절실하죠. 그래서 대만은 대놓고 정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민진당 성향의 단체들은 대놓고 트럼프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됐죠? 그럼 바이든 당선된 이후에 양안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은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도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지지는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물론 트럼프와 같이 그렇게 과감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방법은 좀 바꿀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자주의로 돌아가거든요. 미국은 트럼프 때는 대외 정책 자체가 only America였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사실 only America예요. 다른 나라 신경도 안 쓰고 우리 미국만 잘 살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민주당의 다원주의, 다자간주의를 완전히 부정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없고 바이든이 원래 민주당 시절에도 오바마 시절에도 오바마가 부족했던 외교를 담당했던 그런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바마 2.0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 인선도 보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경력이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된 사람이 지금 현재 안보 국무와 이제 외교 라인에 서서히 발탁이 된 걸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만이 이런 다자간 협력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중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그렇게 고수하는데 그 부분을 과연 바이든이 어디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 트럼프는 자기 이익이 된다면 하나의 중국이고 보고 그래 10개 중국도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바이든은 기본적인 외교 원칙은 지킬 것이다. 대신 그 원칙 하에서 다른 부분까지 다른 쪽으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때까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은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양안 간의 긴장 완화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양안 간의 긴장은 일단 민진당이 아직 3년 이상 남았고요. 민진당이 3년 남았고 대만 내에서의 반중 정서가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바이든 미중 관계 그런 갈등, 그 다음에 대만 내에서의 반중 정서 이런 것들과 볼 때는 향후 양안 관계도 지금같이 이렇게 썩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좋아질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미국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런 삼국지 속에서의 동북아시아, 그럼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양안 관계는 동북아 정세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것이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돼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우리의 이익이에요.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이익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양안 관계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가 과연 이것도 한반도를 놓고 어떤 일을 것일 건가에 그런 양안과 양안 관계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걸 택하고 어느 걸 버릴 수도 있고 A를 택하고 B를 버리고 또 B를 택하고 A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에서 둘 다 윈윈 전략도 갈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양안 관계 얘기할 때 꼭 세미나나 이런 데서 보면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논의를 놓고 양안 관계를 얘기합니다. 남북한 통일과 중국과 대만의 통일 관계.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얘기할 때 꼭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한중 관계와 지금의 양안 관계가 오히려 더 유사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안 관계를 보고 놓고 우리가 한중 관계도 봐야 된다. 대만을 국가로 논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대만과 한국의 그런 국제경제에서의 위상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앞선다고 하지만 앞선 지 이제 20년도 채 안 됐고 사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대만이 상당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대만의 그런 정치적인 비대칭성도 있지만 경제적인 관계의 비대칭성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대만이 어떤 부분에서 중국에 떨쳐매고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대만이 잘 극복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도 중국과 관계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지켜볼 수 있고 어디까지가 중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또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산업에서도 볼 수 있고 투자에서도 볼 수 있고 금융에서도 볼 수 있고 무역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주도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미국과의 그런 긴장 관계도 같이 봐야죠.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 대만과 중국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